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널푸른비니가 최준호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한폐렴에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아. 우한폐렴이 뭔가요? 우한폐렴은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 지역에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을 말합니다.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제까지 바이러스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생활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2018년도 그 스페인 독감 때, 그 당시에 1차 대전 막바지인데, 1차 대전 때 1,5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로 또 1956년에 아시아 독감, 1968년도에 홍콩 독감, 또 2002년에 사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조류 독감, 2012년도에 메르스, 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기생충 같은 거예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숙주가 필요한 거죠. 사람 같은 또는 동물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잘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스스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독해지는 거죠. 그만큼 전파가 잘 되죠. 왜? 자기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전파가 잘 돼야지 자기 종족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위험한 거죠. 그러면 요새 신종 우한폐렴하고 신종 바이러스하고 그게 다른 건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 사람의 이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데노 바이러스, 네. 리노 바이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요번에 우한폐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신종, 새로운 종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지역에서 우한 지역에서 이렇게 단체로 폐렴 환자가 발생하니까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 해봤더니 박쥐한테서 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도 감기에 걸리거든요.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 유래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89%가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쥐한테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그 유래되는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염기서열이 40%밖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옛날에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된 건데 그것도 박쥐가 원인이잖아요. 사스 바이러스하고 요번에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유사성이 77%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아주 유력한 범인인 거죠. 근데 왜 그 중국 사람들은 왜 박쥐를 왜 드시는 겁니까? 이 정확하게 원인이 지금까지는 박쥐다 이렇게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박쥐를 먹어서 생겼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많은 건 맞아요. 우한 지역에 재래시장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니, 뭐 박쥐를 좀 파는. 뉴스에서도 지금 막쥐리에서 나오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겁니다라고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사실은 박쥐가 맞는 것 같고 사실 박쥐의 생태 습성을 보면은 어두운 곳에 동굴 같은 곳에 습한 곳에 잘 살거든 얘들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서 감염된 거거든. 중동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박쥐를 먹거나 아니면 박쥐에 감염된 동물을 통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박쥐를 통해 직접적으로 왔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먹어서 그렇지 않나 혹은 살아있는 박쥐를 파는 과정에서 박쥐의 비말이 침 같은 거나 그 박쥐의 그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사람한테 전파돼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증상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요? 사실 잠복기라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네. 내한테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증상은 없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이러스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시기가 잠복기입니다. 네. 잠복기, 증상이 없는 시기가 2일에서 14일,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에 감기 증상처럼 옵니다. 기침도 좀 나고 콧물도 좀 있고 가래도 끓고 그러다 열도 좀 나고 열이 나면 사람들은 근육통이 좀 생기고 오한도 오고 감기 몸살인가 생각하다 이게 폐렴으로 싹 발전하면서 호흡 부정 같은 증상이 와서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또 회복합니다. 이게 전염되는 그 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대부분 감염된 사람의 침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기침을 하면 침이 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채기를 해서 기침을 하면 2m 반경으로 침이 다 퍼집니다.
그때 우리 눈이나 코나 입으로 그 침이 묻으면 그걸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마스크를. 그럼 최소한 코나 입은 보호되지 않습니까? 손에도 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안 돼요.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대중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눈을 비비거나 하지 마시고 손을 좀 자주 씻는 거 중요하고 집 오실 땐 반드시 또 세수도 하시고 이렇게 잘 하셔야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좀 감염률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 좀 낮은 만성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또 담배 피시는 분들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린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위험할 수 있죠. 치료 방법은 있나요?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약 하는 거는 감기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기침 줄이는 약, 콧물 줄이는 약을 줄 뿐이지 감기 바이러스를 줄이는 약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몸의 면역이 스스로 이겨내게 도와주는 치료, 대증치료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폐렴도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발전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거는 환자의 증상을 이렇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대증치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한폐렴 때문에 비뇨기과에 영향 주는 거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호흡기 증상,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개 내과나 가정의학과로 다 가시기 때문에 뭐 비뇨기과로 오시는 분은 없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또 제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만성 고령인 분들이 많으니까 오시면 제가 특별히 당부 말씀 많이 드리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라고 하고 드리기도 하고 또 손 잘 씻으시고 눈 함부로 비비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반드시 얼굴 세수하시라 그러고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면역 관리가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단체 모임은 좀 공공장소에 가는 건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안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